안녕하세요. 조영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정시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은 이제 뭐 탐구를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관심이 있지만, 내가 이제 선택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3월 모평이 끝났잖아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개를 다 할지, 아니면 탐구 하나만 할지, 아니면은 더 줄일지를 이제 고민을 해볼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탐구 두 과목 반영 대학은 지금 이제 제가 수도권에 있는 탐구 하나의 대학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보다 윗대학들이 탐구 두 과목 반영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탐구 두 과목 반영 대학은 내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잘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정도로 갈 수 없는 성적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이 네 과목이 아니라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높게 잡는 거는 좋긴 하겠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6월 모평을 봤을 때, 야, 이건 내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다 들고 가면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탐구 하나 정도는 좀 이제 제하면서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대학 위주로 조금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가천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가천대는 전형적으로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이거가 뭐냐면, 가천대는 이제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걸 이제 35%를 반영합니다. 문과든 이과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도 수학을 잘하면 수학은 35, 이제 국어를 못하면 국어 25 이런 식으로 되고, 탐구는 이제 20%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천대입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 반영비를 동일하죠. 그러니까 국수의 그냥 난 국어 수학은 곧잘하고 영어는 한 3등급 나오고 탐구가 조금 이제 불편하다 하면 이제 이쪽 가는 거고, 가천대는 백분위 반영이고 이제 가톨릭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백분위에서 유리한지 표준 점수에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국어 수학을 어느 걸 좀 더 잘했다 하면 가천대 쪽으로 생각하고, 국어 수학이 이제 비슷비슷하다 하면 이제 가톨릭대를 생각하는 거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기대는 이제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이요. 수학 비중이 높고 이제 탐구 비중이 상당히 낮은 쪽이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문과는 10%, 이과는 15%이 정도가 이제 경기대가 갖고 있는 탐구의 반영 비율인데, 이제 문과에서도 이게 여기는 이제 상경계열, 뭐 경영, 경제 이런 애들은 이제 수학이 40%가 들어가는 쪽이 학과가 있고, 뭐 이제 국문이나 막 이런 쪽에서 이제 국어가 40% 들어가면서 하는 쪽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경기대를 쓰려고 하면은 이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하겠죠. 내가 수학을 잘하고 탐구를 좀 못한다. 그러면 나 일단 경기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 수학을 좀 잘하는데 탐구를 좀 못하네. 그러면 이제 경기대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경기대는 이제 탐구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이 15%가 주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조금 덜 반영하지만 여튼 가산점 때문에 뭐 네,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가산점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탐구를 못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잘하는 애들이랑 나랑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그쪽의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덕성여대는 문이과 모두 이제 탐구를 25로 고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국수영역에서 잘한 거 30, 30, 15.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제일 잘했으면 영어를 30. 그 다음에 국어를 잘했으면 국어를 30. 수학을 제일 못했다? 그럼 15.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적으로 국수형이 랜덤이 이제 잘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가 25%니까 탐구 하나를 잘한 학생이 이제 필요한 거고, 탐구를 잘하고 이제 수학을 못하고, 아니면 탐구를 잘하고 이제 국어를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덕성여대한테 유리한 거죠. 근데 탐구 하나는 잘해야 돼요. 탐구 하나를 버리면서 나머지 탐구 하나는 좋았을 때 25%를 반영하니까 그래도 좀 많이 반영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를 잘하면서 국어 수학 중에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망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이 이제 덕성여대가 되죠.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올해부터 요구가 바뀌었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 탐구 평균 대학이었어요. 네, 탐구 평균 대학 아니지, 동덕은 여기지.
동덕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탐구 평균에서 이제 탐구 하나로 줄어든 대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시 결과는 탐구 평균으로 나왔겠죠. 그러고 올해는 내 점수는 이제 탐구 하나로 반영된 내 점수가 나올 테니까 동덕여대를 바라봤을 때 동덕여대가 입시 결과 조금 낮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 대학이 동덕여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덕성여대는 탐구 원래 작년에도 하나, 올해도 하나 이런 대학이었다라고 하면은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탐구 평균에서 탐구 하나로 줄어든 대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과는 국어 25에 수학 이건 국어 25에 수학 35 이과는 문과는 국어 30에 수학 30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고 탐구는 20%를 반영해요. 그래서 명치대도 수학을 잘한 문과 학생들한테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과는 수학 잘하고 이제 문과도 수학 잘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그래도 조금 높은 쪽에가 이제 명지대라는 대학이고 36대는 되게 특이하게 선발해요. 이게 뭐냐면 4, 3, 2, 1인데 탐구를 이게 국수 영탐 중에서 제일 잘한 거 40을 준다 이거죠. 그 다음 잘한 거 30, 그 다음 잘한 거 20, 그 다음 잘한 거 10 하면서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 탐구를 한국사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 수학, 영어에 한국사를 반영할 수 있어. 근데 한국사가 1등급이 한국사 100점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한국사를 40% 반영하고, 그 다음 영어도 절대평가니까 영어 30% 반영하고, 그 다음에 뭐 국어 수학 중에서 그 다음 잘한 거 20 반영하고, 제일 못한 거 10% 반영하고, 이게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6대는 작년 입시 결과가 엄청나게 높지 않을까, 정시에서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지만, 특이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한국사 1등급 나올 테고, 영어 1등급, 뭐 1, 2등급 나올 테니까, 이건 거의 70%가 기본 세팅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 국수를 30%로 반영할 텐데, 이 30%의 이 국수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대학이 상륙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명대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탐구 하나의 대학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국어 35에 수학 25, 이과는 25에 35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명대는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표준 점수 반영했다가 작년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상명대가 이제 2021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보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낮아서 작년에 좀 많이 몰렸을 법한 대학. 그러니까 입시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꽤 많이 높아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대학이 상명대입니다. 서울여대는 되게 특이하죠. 얘네들이 이번 시즌에 원래는 얘네들이 문과, 이과, 국수영탐 이 네 과목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유일하게 이제 세 과목 반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세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탐구를 제일 못해. 그럼 탐구를 버릴 수가 있죠. 국수영으로만 반영할 수 있다. 내가 수학을 못해. 그럼 국영탐으로만 반영할 수 있다. 내가 국어를 못해. 그럼 수영탐으로만 반영할 수 있고 탐구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의 이 세 과목 반영 대학이 되게 오랜만에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 서울여대도 옛날에는 세 과목이었고 덕성여대도 세 과목이었고 이제 세 과목 대학들이 그래도 조금 있었었는데 그게 싹 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서울여대가 이제 세 과목 쓱 들어오죠. 서울여대가 가나다군에서 다 선발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핫할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서울여대가 되지 않을까. 작년 입시 결과를 봤을 때는 어쩌다 보면 만만할 테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근데 이게 세 과목 반영했을 때 여대들이 옛날에 세 과목 했을 때 얘네들이 그때 100분이 거의 90%였어요.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는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수원대는 좀 특이한 게 요 친구들은 이제 문과는 얘가 일반적인 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과는 국어를 이제 고정시키고 이과는 수학을 고정시켜요. 30으로 고정하면서 나머지를 랜덤적으로 하는 거. 랜덤적으로 이제 우수한 순서대로. 내가 국어를 이제 30% 국어를 잘 못해도 여튼 국어를 30을 반영해야 돼. 일반적인 원에서는. 일단 이걸 들고 가고 그리고 제일 그다음 잘하는 거를 이제 30 영어를 잘했으면 영어 30 수학을 잘했으면 수학을 30 하면서 30, 25, 15 비율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일반적인 원을 쓰고 싶은데 나는 국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했어. 그러면 나는 뭐 문과 학생이 이과 쓰고 이과 학생이 문과 써도 되는 거죠. 뭐 이런 건 상관없으니까.
투전형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잘한 거 세 개를 뽑아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제일 잘했어. 영어를 45. 그 다음에 나는 뭐 탐구를 잘했어. 그럼 탐구를 35. 그 다음 수학을 잘했어. 수학을 2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45, 35, 20은 그냥 써오는 거고 이거를 내가 제일 잘한 거를 45, 그 다음 잘한 거 35, 그 다음 잘한 거 20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절대평가고 이제 절대평가에 따른 이제 환산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45%를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수원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네 과목 다 반영하는 거랑 이제 세 과목 반영하는 거가 있다. 네 과목 반영하는 거는 이제 문과는 국어를 30, 이과는 수학 30 고정을 하면서 나머지를 30, 25, 15로 이제 간다. 그래서 탐구를 못하는 학생은 이제 탐구를 15로 이제 죽여줄 수도 있는 쪽이가 수원대죠. 한국공학대는 이게 뭐냐면 얘네들 한국산업기술대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 명칭이 바뀌어서 이과 같은 경우 수능 우수자는 수학 60에 나머지 거 40. 그러니까 나머지 40을 이제 수학이랑 영어 이런 식으로 하면 탐구를 반영 안 하게 되는 거죠. 탐구가 40% 반영한다라고 해도 내 탐구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수학에 60에 탐구, 그러니까 영어 40 해서 이런 식으로. 문과도 이제 수학 50에 나머지 하나니까 나머지 하나를 영어로 하면 탐구를 1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공학대 되게 생소한데 여튼간에 이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과목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가면 탐구 하나. 그러니까 문과는 국어가 35, 이과는 수학이 35 이런 식으로 된다.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어 35에 수학 25에 영어 20에 탐구 20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요. 이과는 국어 25에 수학 35에 영어 20에 탐구 20.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상상력 인지학부예요. 상상력 인지학부는 잘하는 거 위주로 4321. 요것도 4321이에요. 그러니까 4321짜리가 이제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어를 제일 잘했어. 영어를 40. 뭐 탐구를 제일 못했어. 탐구를 10.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데 한성대는 작년에는 이렇게 선발 안 했죠. 작년에는 국어 수학이 30, 30으로 고정하고 영어 25에 탐구 15였나? 뭐 이런 식으로 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뭔가 전혀 많이 열어뒀다 이거죠. 그러니까 4321이 되게 이제 가장 이제 전형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열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성대가 가장 전형 열려 있고 그리고 여기 뭐야 36대도 가장 이제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여기 수원대도 이제 세 과목으로 열고 그리고 서울여대도 이제 세 과목 열어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쪽에서도 뭔가 좀 더 유연하게 선발하는 학교, 좀 더 빡빡하게 선발하는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가천대도 둘 중에 하나라고 많이 줄게 좀 유연하게 선발하는 거. 경기대는 이제 탐구를 죽여주는 거에서 가장 거의 유일한 대학이잖아요. 10에서 15% 이제 그런 또 메리트가 있는 거고. 덕성여대도 유연하게 선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6대 유연하게 선발하고 서울여대 유연하게 선발하고 수원대는 이제 일반 학생 원 같은 경우 유연하지는 않죠. 일단 뭔가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30이라는 거가 이제 국어, 수학 30 꼭 반영할 거야. 이런 게 유연하진 않는 거고. 그리고 한성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유연하지 않지만 4, 3, 1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40, 30, 20, 10% 이렇게 반영하겠다면 되게 유연하게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선발하면 입시 결과는 높아지는 겁니다. 이 대학의 좋고 말고를 떠나서 이렇게 특이하게 뭔가 누구에게나 뭔가 좋은 전형이면은 그 대학의 입시 결과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대학이 왜 이렇게 높아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전형 의심해 봐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 결과가 나왔구나. 이번 시즌에 36대 입시 결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36대는 작년에 이제 4321로 딱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입시 결과에 따라서, 36대가 4321로 뽑을 때 이 정도면은, 한성대도 4321로 뽑으면, 저 정도는 되겠구나. 이런 거 좀 이제 고려하시면서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정시 탐구 하나의 대학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요. 탐구 하나의 대학의 이 많은 것 중에서도 각각의 뭔가 또 특징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좀 더 맞는지 좀 잘 판단하시고 내려놓을 과목 있으면 좀 내려놓고 좀 집중할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